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안산시 병선거구는 올해 초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A씨 부부는 이곳을 비롯해 선부동에서만 모두 3곳의 도시형 생활주택 147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100억 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은 1월 말 부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 원인과 대책, 지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는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는 정부와 잘 논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 원인과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근시안적인 임대차 3법 시행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의 원인이 있습니다.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전세 사기 피해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엇갈린 시각.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수원 지역 후보들은 같은 당끼리 원팀을 구성해 공동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도 여야 후보들이 발표한 공동 공약 중 하나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할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 철도. 수원에선 성균관대와 화서, 수원, 세류 4개 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모두 경부선 지하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 있는 철도를 지하화해 동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철길이 사라진 공간을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할진 당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수원역까지 지하화한다는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까지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하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일단 수원역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류역은 군공항과 맞닿아 있어 당장 지하화가 어려운 만큼 성균관대역부터 수원역까지 구간을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부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이 개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구간을 다 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 구간도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약이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한다면 당연히 전 구간을 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과 함께 세류역까지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저는 공약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설계는 세류동 주민들을 사실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원 지역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느 당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성 선거구의 여야 후보 모두 안성시에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3일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는 철도 유치 방법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백창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유일하게 철도역이 없는 안성시. 안성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철도를 유치하겠다며 관련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3일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성 동북권 지역이 한강 수교에 막혀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안성역을 만들어서 2개의 남북축 철도 노선과 동서 한계축 그리고 3개의 철도역이 운영되는 그런 안성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첫 번째로 임기 내 2개 이상 철도 착공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를 철길을 깔고 그 다음에 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안성역 하나만 우선 집어넣은 겁니다. 특히 두 후보는 최근 확정된 안성 소부장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에도 철도 역할이 크다며 임기 내 철도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도 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평택 부발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시부터 역 건설 계획을 함께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력 철도역 만들려면 1,000억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투자해 놓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 안성 시민들의 교통편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익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는 먼저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뒤 필요한 역들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을 철길을 깔아놓으면은 이 철길로다가 GTX-A 쾌속 열차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임기 내 반드시 철도를 유치하겠다는 두 후보. 각각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서 안성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의 의견에 공감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광명시 갑 선거구 양당 후보들이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현역 민주당 이모경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와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가 내놓은 광명 서울 편입 문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갑 선거구 후보들은 출퇴근 교통체증 등 지역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에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최소한 안항천 횡단 지하차도도 하나, 교량 하나를 신설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스피드업역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 선거 한승역 역할을 하게 될 광명 사거리역에는 중앙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서울시와 잘 협의가 돼서 원만히 해결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산교, 광명교 이런 그 사이에 제2의 철산교를 넣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가 하는 기후 동행 카드 여기에 우리 광명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기남 후보는 이모경 후보의 기존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7호선 광명 사거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4년 전에서 한 공약이 전혀 지금 되지도 않는데 또 우리 광명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공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 같은 공약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이모경 후보는 김기남 후보의 광명시 서울 편입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광명시의 재원은 1,499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까지 합치면 약 2천억 원 이상이 감소됩니다. 서울 편입을 그렇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전국이 다 서울로 편입하면 간단하겠다. 양당 후보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각각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검사 독재, 부정부패, 민생 파탄, 굴욕 외교, 안보 불안, 재난 참사 등 무지와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권입니다. 4월 10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꼭 나와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은 뽑아만 주신다면 일을 잘할 실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회초리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4월 10일 선택의 날에 기호 2번 김기남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의 토론회 영상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청사 이전이 검토될 만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민이 깊은데요. 만안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1번가로 대표되는 안양의 원도심 만안구. 80년대까지 안양시 발전의 핵심이었지만 평촌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만안과 동안구 사이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안양시청사 이전과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시청을 옮겨 만안구를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와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입니다. 반면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강 후보는 지자체 주도로 현존하는 지상 탄약고를 지중화해 상층부에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박달동 일원의 군시설 약 100만 평에 이르는 지상 탄약고를 지중화해서 그리고 가영 부지에 친환경 첨단 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 후보는 안양시가 아니라 국가 주도 아래 탄약고를 옮긴 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약고가 지하화된 부분 위에서 건물이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할 분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와 합의각서를 통해서 탄약고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강 후보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가 90% 정도 이뤄졌다며 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 체결도 막바지에 있다 맞받아쳤고 나름대로 이제 한 90%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막바지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에 최 후보는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라며 합의각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각서가 막바지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합의각서는 그렇게 유효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린벨트 1, 2등급지가 해제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안구에 재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감하는 상황이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두 후보.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기울지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산시 병선거구는 대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안산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대부도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는 도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서 대부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 해솔길을 제주 올레길 못지않게 정비하고 관광 뚝구 지정에도 앞장서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농 복합도시가 또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 내에 동으로 있기 때문에 시가지 내의 동은 경기도로부터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김명현 후보 역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다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3곳이 한 곳으로 통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혁신을 공약했습니다. 승마와 수영,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국제 중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주 주민과 그리고 외국인 자녀들 그리고 전국에서 그 국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이런 동기부여를 했을 때 젊은 층들이 머무르게 되고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개혁신당 이해숙 후보는 지금까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키지 못했던 실현 불가능한 대부도 발전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이 우선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신안산선의 대부도 연장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입니다. 대부도로 들어가는 철도를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에 박차를 가하게 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서
3명의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대부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오산시는 수원과 용인, 화성 등 대도시와 맞붙어 있지만 주변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인데요. 오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원과 용인, 화성 등 100만 대도시 옆에 위치한 오산시. 주변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오산시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잠만 자고 통근은 타 지역으로 하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총선에 출마한 2명의 후보가 오산 경제 발전을 위한 각자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는 오산을 국내 AI 산업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연구진을 섭외해 AI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AI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오산에 유치가 되고 만들어지면 민간 자원들 그리고 국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타당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이 AI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는 오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연령을 좀 상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산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들을 평생교육과 문화교육, 언어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두 후보.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유권자는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양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안양시청사 이전 이슈가 큰 화두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 사업인 시청사 만안구 이전 사업. 현재 시청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시청 건물을 옮겨 만안구의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연스레 안양시청사 이전 쟁점은 총선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후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청사 이전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재정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양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는 혈세 낭비라 비판하며 청사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시청 이전 공약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등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안양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책 없는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사 이전을 두고 입장이 갈린 양 후보.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화성시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동탄시 분시 문제입니다. 동탄이 포함된 선거구는 물론 화성 서남부권에 해당하는 갑 선거구에서도 후보들 간의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각 후보들은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화성시 지역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동탄시 분시 문제. 동탄을 별도의 시로 만들어 화성시를 동서로 분리하고 각자의 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화성 서남부권의 갑 선거구 출마자들은 극명하게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를 둘로 쪼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동탄시를 분리시키는 게
서남북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탄시 또 화성시 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동부 동탄과 서남북권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의 대안으로서 분시 방안을 제시했고, 후보들은 더 나아가 동탄시를 분시시키자는 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식 공약일 뿐이라고 하는가 하면 분시가 필요하게 된 건 정치를 독점해온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탄과 관련된 그리고 또 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저는 포퓰리즘적이고 인기 영합주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오랜 동안의 정치 행정 독점으로 서남북권에 대한 차별화가 고착된 면이 있습니다. 서남북권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서남북권 시민들과 함께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생깁니다. 동탄 주민들은 물론 서남북권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는 동탄시 분시 문제. 다가오는 4월 10일 화성갑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생각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nta Monica's a ghost town since you moved to Sunset Boulevard. Feels so far away.